저는 사실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세층.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학생운동은 주로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항상 언더가 있습니다. 지하. 총학세장이 있으면 총학세장을 지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크리트 유니온이라고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SU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학생의 제가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 지도 담당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도 담당했던 총학세장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뭐 문화부 장관에 계속 물망이 오르다가 중간에 그만둔 우상호라는 친구가 제가 총학생회장 그 우상호 지도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후에 서청년과 전대협으로 가서 연대사업국장을 했습니다. 연대사업국장은 공산주의는 통일전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 사업을, 그러니까 각기 다른 단체들을. 근데 거기에 제가 학생운동을 대표해서 전민련 만드는 것에 제가 직접 참여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전대 의장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제가 교육한 사람이 얼마 전에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그 고백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라는 근원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백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믿었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지만 저의 젊은 날의 청춘이 그 시절에 다 있습니다. 그 시절 맺었던 인연들,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했던 공부들 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몽땅 틀렸다고 느끼고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저한테는 고문이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은 저는 틀렸다였습니다. 나는 책으로만 세상을 봤던 전능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던 사실은 전부 뒤집힌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돌아봐야 했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근데 사상이나 역사관, 철학들은 제가 부정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틀렸으니까요. 가장 힘든 게 사람 관계를 결국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많은 동기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전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한 3선쯤은 그래도 하면서 뭐 장관쯤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꽤 그 활동도 열심히 했고 뭐 활약이 남 못지 않았거든요. 제가 전대회 할 때 맨 마지막 했던 게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임수경을 북한에 보낸 배후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중앙위원이었으니까 저는 뭐 조국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지금 생각은, 짧은 생각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유물론을 배우고, 계급투쟁론을 배웠는데, 마치 제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역사 5단계 발전론이 나오거든요. 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발전,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종말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았다. 그래서 정말 선각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0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인류 역사 발전 법칙에 따른다면 행복한 나라, 천국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지적 오만이었다는 건 한참 뒤에야 깨달았지만 어쨌거나 나는 이 세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는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중을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깨달음을 위해서 혁명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역사 발전 법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너의 잘못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계급의 잘못에서 나온다. 사회 구조에서 악이 나온다. 너는 그 사회 구조는 부수면 된다. 그건 또한 젊은 저에게는 마치 그 광야에서 그 악마가 이야기하는 속삭임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지만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 유혹도 있고 정신적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해 나가면서 반성해 나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거기서 공산주의는 저에게 반성 안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왜? 죄는 그건 전부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인식이고 죄는 구조에서 착취하는 구조에서 나온 거다. 이 구조를 깨면 우리가 평화로워지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이 자꾸 옆기로 새는데 주체사상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썼다는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을 아주 외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가 걸렸어요. 인민 대중의 가장 그는 수령이 체현하고 있다. 나중에 제가 주체사상에서 다시 좀 이야기할 텐데 거기서 걸렸지만 막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혁명론도 제가 배웠어요. 북한의 단파 라디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을 당시는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북한 대남 선전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5개 팀이 있어요. 주로 여학생들, 타이프 잘 치는 여학생들로. 밤새도록 청취해서 그거를 타이프 쳐서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에 뿌렸어요. 직접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에는 투쟁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투쟁해라. 그 투쟁론을 가지고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에 대한 전사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했던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살면서 과거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한열 군 장례식 연세대학교, 제가 이때 당시 연세대학교 지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한열 죽음을 비롯해서 명동성당으로 진출했죠. 그건 저희 지하 지도부에서 기획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호원철폐 독재 타도란 구호는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하나 따라 붙습니다. 군부 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 그게 혁명론에 따른 구호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저는 꿈꿨던 대신 대중들에게는
다 알리면 대중들이 겁먹고 쫓아오지 않으니까 조금씩 대중들이 아는 만큼 우리를 공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투쟁입니다.